컨쇼 라이브 방송, 네, 수요일 방송이고요. 수시 납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죠? 자, 대학교가요, 아이들을 선발할 때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시는 언제 하냐면요, 이제 9월 달에 접수를 하게 되고요. 요게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11월 정도가 되었을 때는 모든 아이들이 이제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합불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이 다 발표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불합격한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정시라는 걸로 가서 수능을 본 요 데이터 가지고 대학교를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번의 기회가 있는 거냐면 한 번 수시의 기회가 있는 거고요. 2번 정시에 대한 기회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한 번에 몇 장의 카드를 줬냐면 6장 플러스 알파를 줬는데, 저 알파라는 거는 뭐 과학기술원이나 산업대학교들, 이런 학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는 3장의 카드 플러스 알파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3장이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건데, 요 수시 납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만일 수능을 봤는데요. 수능을 봤는데 만점을 받았어요.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만점 받았으니까 우리 아이는 당연히 어디를 가야 될까요? 서울대를 가야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일 수시 6장을 집어넣는데, 우리 아이가 만일 성균관대를 합격을 하잖아요. 성균관대 수시로 합격하면 수능을 만점을 받아서 서울대학교를 지원할 수가 없으세요. 무조건 수시에 합격하시면요, 수시대학교를 가야 돼요. 이걸 납치당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납치의 기준이 바로 수능 성적이겠네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수시가 합격을 하게 되면 무조건 수시대학교로 가야 돼요. 아, 그러면 수시 성균관대학교를 저희가 접수를 안 하고 그냥 수능으로 서울대에 넣으면 되지 않나요? 네, 안 돼요. 그게 무조건 그러면 6장의 카드를 다 포기해버리고 가면 되지 않아요? 네, 그게 안 된다고요. 아예 지원을 안 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합격을 하면 정시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정시를 잘 봤는데, 수능을 잘 봤는데 수시에서 합격하는 바람에 어머 납치당했네요 라고 하는 걸 수시 납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수시대학교를 지원할 때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뭘까요? 모의고사 점수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자, 그래서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가채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6월 달에 본 모의고사는 저희가 성적표를 분석할 수가 있고요. 9월 달에 모의고사를 본 거는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수시 접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9월 달에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이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채점을 보고, 이 모평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수시 지원 대학교 있잖아요. 요 수시 지원 대학교에 뭘 잡으셔야 되냐면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아까 납치당하는 거 보셨죠? 우리 아이가 만점인데 납치를 당했어. 성균관대 붙었어. 이런 케이스 진짜 있었어요, 저희. 정말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시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우리 아이의 수능 실력 있죠. 수능 실력을 뭘 해야 되냐면 예측해서 뭘 해야 되냐면 수시를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 모평 점수를 분석해서 상, 중, 하를 넣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상을 어딜 잡아야 되고 적정선은 어떻게, 안정권을 어떻게 잡을 건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잡는 거예요 도대체? 정석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상향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어제 저희 컨쇼 라이브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의대 갈 수 있는 점수를 6월, 9월 모평으로 가져온다라면 상향은 당연히 의대 라인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죠?
지원을 하시면 돼요. 의대, 우리 아이가 의대 다 던지시면 되겠죠. 6장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일 수능을 봐서 점수를 갖고 왔는데 의대 점수가 아닌 점수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무너져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과 하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중하 라인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상향 던지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던지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6월, 9월 모평을 갖고 왔는데 점수가 성균관대 정도 점수예요. 그러면 성균관대부터 넣으실래요? 아니면 스카이 던지실래요? 이거잖아요. 그죠? 성균관대부터 넣어서 여기에다가 한 장을 쓰시고요. 나머지 5장의 카드를 스카이에다가 던지실래요? 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상향 잡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수능을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 무너졌을 때 대학교를 어떻게 받쳐야 되는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인데,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2023학년 대학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대학교를 저희가 컨쇼 홈페이지 입시자료 게시판에다가 이걸 올려드렸습니다. 이걸 올려드렸는데요. 이거 지금부터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수시납치대학교 100분위라는 걸 올려드렸는데, 요 100분위의 기준이 누구냐면 6월, 9월 모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평 점수는 솔직히 표점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표점은 수능에다가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수준과 우리 아이의 위치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바로 100분위 데이터인데, 이 100분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뭘 잡으셔야 되냐면 기준이라는 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점수가 나왔을 때 이 정도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점수대 기준이 형성됩니다라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라인까지 구성을 해놨는데, 보시면은요, 우리 아이가 100분위가 98.5에서 99점 정도가 나오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점수대가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우리 아이가 이 점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서울대학교만 지원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만일 아까 말했지만 우리 아이가 만일 99점을 갖고 왔지만 막상 수능장에 가서 우리 아이가 점수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점수가 무너졌을 때 수시로 받쳐서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때부터는 면접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만일 서울대학교를 수시로 일단 한 장을 던질 거예요. 그런데 수능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를 넣어놓고 싶은데 만일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를 넣어놨다가 우리 아이가 수능을 봤는데 만점을 받아오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만일 수시로 합격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가야 된다고. 연대, 고대를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이 있잖아요. 면접을 체크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만일 정시를 봤는데 가채점을 해봤더니 만점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수능을 끝나고 가채점을 해보잖아요. 근데 거의 만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면접 일자가 언제냐면 11월 19일, 11월 20일 이제 국제 라인, 언더우드 라인은 26일 라인이래요. 근데 수능은 17일 날 봤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가채점을 해봤는데 우리 아이가 만점에 가까워요. 만점인 것 같아. 그러면 연세대학교 면접을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떨어지겠죠. 이해 가시죠? 1단계 합격하는 경우 그렇게 수시 대학교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데이터를 올려드렸으니까 퍼가세요. 컨쇼 입시자료 게시판에 있습니다.